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지난 5년 동안의 종북 지향의 좌파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것 같지만은 그 내부에서는 아직도 국회 다수석을 악용해서 이를 무너뜨리려는 정치 세력과 지난 좌파 정권에서 국가 발전 대신 그들 이념의 체제를 영구 유지하기 위해 양성한 사회 속의 조직들이 준동하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인 이강평 목사가 LA에서 가진 시국 강연에서 경고했다. 따라서 이들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승리하기 위한 피나는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평 공동의장의 시국 강연 내용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 좌파 대통령들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좌파 그러면 세 분이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종북 좌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무엇을 성공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윤석열 정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효과가 긍정적 효과와 또 부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면 또 한 번 더 다시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가지 토끼, 두 가지 짐을 지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은 건국의 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국,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 그런 고민을 가진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건국하셨지만은 그 집권 연한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아이고, 뭐 미국에는 대통령 2선만 하는데 3선 하셨으니까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집권한 연수를 보면 12년 3선을 집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사실상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백성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 자본 경제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의식이 전무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 문명 시절의 토대 위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 자유 경제 시장 체제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도 부족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재도 절대로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인사들은 이승만 박사를 뭐라고 부르죠? 독재자라고 불러요. 근데 전 어려운 상황이고 그분을 중학생 나이가 되고 해서 다 알았는데 그분의 모습과 그분을 보면 국가를 정말 사랑한 분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흔히 독재자, 또 이승만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 독재자입니까? 아니죠. 그 양반 3번 할 동안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사랑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 보세요. 누가 대상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신익희씨 죽었잖아요. 단독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조병식
또 죽어서 단독으로 됐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부정했다 그러면 누구예요? 부통령인 사람 때문에 그런 걸 뒤집어 쓰고 4.19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건 무슨 소리야? 라고 물으니까 김정일 그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각하 물러나라는 소리입니다. 김정일 장관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고 왜? 내가 왜? 뭐 잘못하신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민이 원하면 그만둬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무도에서 그냥 걸어 나오신 분 아니세요. 그리고 하와이에 오셔서 얼마나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을 독재자, 독재 정권의 수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폄하하기 위해서 무조건 독재 정치가다, 독재 정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 36년을 거쳐서 얻은 해방을 우리 해방 그거 나이롱뽕 해서 얻은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일제 30년 동안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에게 그 저항다운 저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며 조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 독립 그거 나이롱뽕으로 해방을 얻었다는 비아냥도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 이전이나 건국 당시나 한국인들은 자유,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설에는 해방정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사회주의 체제를 더 선호했다고 하는 것 UN 보고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간 반공, 자유,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천재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위대한 건국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요, 어떻게 자유민주적 시민을 교육 훈련시켜서 자유시민을 만드는 것에 역부족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정치 목적, 국정 목적은 속된 말로 뭐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우리는 무지하게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뭡니까? 구호 잘 알죠, 여러분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5,000년 동안의 가난의 때를 벗고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립경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목표였습니다. 여기에다 이승만 대통령 정권부터 유지되어 온 반공 노선을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하나의 의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국민들에게 자유,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에 관한 학습과 교육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도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한국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교육과 훈련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거치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권 30년 동안 철옹산같이 쌓아올렸던 반공을 국시로 한 자유,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부분이 이후 등장한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희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 반공을 국시로 자유와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와 건강한 테두리에 구멍이 나면서 자유의 생명수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좌경 세력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김종필 총리와 박태준 회장 같은 우파 지도자들이 김대중 정권을 지원한 노력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태 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5년을 돼 계속하면서 좌파 정권은 15년 동안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집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공시켰는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권자 1,643만 7,738명을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 유권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국정을 사사건건 절대 반대하는 거대 야당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정권은 분명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자유시민으로 민주시민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양산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권은 집권 기간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내 건국 이래 보수 정권이 고수해온 헌법조항에서 자경 세력들이 활동하는데 거북한 조항을 폐기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 놓고 자경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을 양성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골고루 요소요소에 배치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이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되는데 인사이동을 한 건 13%밖에 안 된답니다. 미국은 어때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에다 사표되고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문재인 씨가 아주 이상야릇하게 법을 바꿔가지고 그 임기가 남게 그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임명한 그런 공직자들이 그냥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명령을 해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또한 이성열 대통령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종북 좌파의 수장인 문재인 씨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해찬 총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는 50년 동안 자기네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공언을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들은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을 뒷받침하기나 하듯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의 자리도 180석 이상을 차지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헌법을 개정까지도 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 왔는데 삼척 동자에게 물어도 좌파 후보 이재명이 당선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씨가 공언한 대로 앞으로 50년 동안 좌파가 정권을 잡고 우리 교회도 핍박에 핍박을 받겠구나라고 아주 걱정을 실망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모두 정말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좌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등장했는데 매사에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했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예상은 생각했던 대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자정이 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우리들은 혹시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TV 앞에서 개표 상황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어요. 그냥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표를 많이 획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절망을 하고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12시 전에. 근데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사람이 그걸 그냥 밤을 새고 보고 있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 나한테 여보 이겼어. 그래서 발떡 일어나서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정까지는 우리 상황이 불리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사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깊은 시리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를 투표한 유권자들은 모두가 깊은 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 자신도 잠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 발표 나왔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양반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잠을 일찍 잤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가 포기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정까지 뒤쳐있던 개표에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윤석열 후보의 찬성표가 초고속도로 달려가서 새벽 2시를 조금 넘어서 이재명 투표를 추월하더니 새벽 4시경에 거의 당선이 되어서 뒤집혔는데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0.8%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0.8%로 승리의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좌파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와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넘어야 하는 높은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난번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설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곳곳에 인공기가 개양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국내외 할 것 없이 투표 준비를 단단히 다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교포님들 정말 본국에 전화했어요. 미국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무개가 전화했는데 이 카드라 저 카드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전화해서 어머니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누구누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성을 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건의하려고 그래요. 투표소 좀 여러 개 만드셔. 그 투표기를 여럿이 만들면은 교포들이 1시간 거리에서 갈 수 있으면 아마 다 올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두니까 좌파들은 가서 그냥 길을 쓰고 투표를 하는데 우파들은 안 가. 그러니까 맨날 미국이 한 번도 좌파한테 이겨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꼭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맺은 70년간의 방위조약은 어떻습니까? 성인 삼촌이 어린 조카의 손을 잡고 가는 형상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미국이 주도권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유사시 한국을 도와주는 모든 것은 어린 아이인 한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삼촌이 원하는 것만 도와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누가 우리를 때려도 방어는 어린인 삼촌, 미국이 결정하고 삼촌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것이 여태까지 한국과 미국이 맺은 방어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북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도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고 미국이 즉 유엔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단이나 전체 군인들이 작전권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꼼짝 못해요. 누가 명령해야 돼요? 미국에서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수경사예요. 제가 수경사 출신이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대통령 경호부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봐줘서 그거는 그냥 작전권에서 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정권 때 그렇게 작전권 이양을 받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별짓 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시 선언된 그 워싱턴 데클레이션이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NCG라는 거죠. Nuclear Consultative Group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핵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나라는 핵무기와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싱턴 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핵협의회 그룹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차관급을 머리로 하고 연간 4번씩 회의를 주도하고 필요할 때는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결정이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전쟁이 나도 미국의 작전 지시만 따라야 되었는데 이제는 그 금지의 대상이었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훈련과 교육과 정보를 위한 회의를 연간 4차례 정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미국 소유 핵무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한미동맹 70년 동안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가 뭐에 동의하고 있어요? 핵 억제를 유지할 것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핵
핵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핵 제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년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계 의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 미국의 이번 워싱턴 선언문에서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을 공유함으로 핵 억제라고 하는 토끼를 잡고 또 미국의 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으로 하여금 북을 향해서 뭐라고 공언했어요? 너희들이 경거망동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resume, end of your resume. 네 정권의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얻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1990년 초에 제가 북한에 체육회담 대표로 가서 보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북한 원자하는 거 절대 반대 안 해요. 단 with one condition. 그게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주자는 거예요. 돈 주니까 어떡합니까? 꼭 김대중 대통령 때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전부 그 돈이 지금 핵무기 만드는 대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제 전부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북쪽에 그저 그냥 허리 숙이고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얼마나 당당해요. 예.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인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죠. 근데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미국으로 하여금 그 역사에 없었던 발언을 하게 했어요.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면 정권이 끝나. 미국 어느 대통령이 그 말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핵도 우리가 없지만은 미국 핵 마음대로 쓰게 돼 있고, 예. 또 미국이 한국과 협의해서 즉시 대응하겠다고 그랬고, 또 북한에다 까불면 이 정권 끝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그러한 선언을 그 누가 받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신 그 기적,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면 미국에 있는 교포 여러분들 프라이드가 올라가잖아요. 왜 자기네들 그 좌파 운동하면서 자식들을 미국 와서 키워요? 그러면 북쪽으로 가서 살아야죠. 네. 여러분들 정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70년 만에 기울어져 있는 한미 방위조약에 기울어진 운동량을 대등한 위치로 바로잡는 업적을 만드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판문점 넘어가가지고 꼭 무슨 비서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하고 당당하게 서서 북쪽에다 할 말 다 하고, 그 미국 와서도 저는 미국 그 정상회담 하기 전날 파티하는데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나는 그 양반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찰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영어도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영어는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해. 예? 그것도 뭐 정말 바이든 대통령 아들하고 불렀던 그 노래를 탁 불러대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나 이 말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모습을 정말 임브레이스 했을 거예요. 그 대통령을 정말 동맹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그날 밤에 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국의 관계는, 나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밝은 날도 있고 어두워지는 날이 있으므로 정말 이 관계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밝은 빛이 비춰져야 하는 노력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팔로우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그 노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대통령이 어떤 관계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교포들 51개 주에 다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입법기관, 하원, 상원,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올바로 살고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놓으면요 탄탄대로가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참 민간 외교를 제가 한 20년간 했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 한양대학교 김현준 이사장님께서 절대 반공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지상군 철수 계획했을 때 김장한 목사님, 우리 김현준 이사장님, 정말 저는요 카터 대통령 생가 플레인스 조지아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릴리안 카러에게 제가 우리 한양대학교 명예박사까지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그 다음에 부시 아버지 대통령. 부시 아버지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에어포스 원 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리치몬드까지 날아가는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군사정부라고 폄하하려고 했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거기 민간 외교가 우리가 도운 거예요. 민간 외교가 도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건 더 쉽잖아요. 그때는 이제 군사정부 하고 폄하하는 마음이 있는 걸 갖다가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든데 지금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막 짝짝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민간 외교하기 위해는 아주 쉬운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51개 주에 있는 교민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민간 외교의 그런 외교관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국가원로회의와 여기 에쿠스하고 좀 MOU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좀 풀어드리고 해서 미국에 우리 교포들의 지위도 올라가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런 관계를 참 유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총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보수 세력과 종북 좌파가 되어버린 절반의 국민들과 한판에 전쟁을 벌여야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보수 세력과 북한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 종북 좌파 세력과 이제 목숨 건 투쟁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세력이 분명한 그리고 상전한 문재인 세력과 아직도 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성들과 피 터지는 싸움은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